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16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7획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개라는 의미의 패부인데요. 조개라는 의미의 패부의 대표적인 한자로는 자기 자신, 즉 조개를 나타내는 패자, 재물을 나타내는 재자, 사다라는 의미의 매자, 팔다라는 의미의 매자가 있겠습니다. 이게 한자 공부를 하지 않으면 같은 매자인데 하나는 산다는 의미고 하나는 판다는 의미이죠. 이런 것을 이제 오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한자는 재, 매, 매 이 세 가지 한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물이라는 의미의 재자를 살펴볼 건데요. 원래 이게 조개라는 것이 옛날에 화폐로 썼었죠. 조개를. 그렇기 때문에 조개가 재화를 뜻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조개패자 옆에 재주라는 의미의 재자를 합쳐서 재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총 10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재물, 재화, 재산 이런 말을 구성하는 재자가 되겠습니다. 재화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물품 또는 돈 자체를 얘기합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바꿔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재화와 자산을 합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모두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재산은. 재수라고 하는 것은 돈을 얻을 수 있는 행운을 얘기합니다. 횡재, 그래서 이제 재수가 좋다 그러면은 돈을 벌 확률이 높다라는 말로 통하는 거죠. 횡재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도 않게 돈이 굴러 들어오다라는 뜻입니다.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어떤 그 건물이라든지 동산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소요되는 돈 또는 거기에 필요로 하는 물품을 얻을 수 있는 원천을 얘기합니다. 재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확보하고 비용을 지출하는 전반적인 업무를 얘기합니다. 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에서 수행하는 일이 일정한 규모 이상의 금전적 가치가 있어야만 수행할 수 있는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그런 법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재단법인은 사단법인과 달리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자본금이 없으면 설립이 안 됩니다. 그리고 돈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법인이기 때문에 재단법인은 사단법인하고 달리 구성에서부터 재원의 활용에 이르기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법에서 제재를 받습니다. 재벌이라고 하는 것은 연관된 기업을 여러 개를
소유해서 경제적인 또는 재산적인 파워를 형성한 사람 또는 법인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매자는 사다 라는 의미인데요. 이 넉사자 밑에 조개 패자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에서 총 12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이 매자는 지금 보는 매자는 물건을 사다 라는 의미의 매자가 되겠습니다. 매입하다 그러면은 재물을 사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통상 매입은 돈을 내고 물품을 가져오는 것을 얘기하는데 꼭 돈을 내는 것만은 아닙니다. 다른 물건을 주고 가져올 수도 있어요. 구매하다는 물건을 사들이는 걸 얘기하는데 매입과 구매는 같은 말입니다. 근데 뉘앙스의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매입은 순수하게 물건을 사들이는 걸 얘기하는 거고, 구매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매입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입찰을 통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매입하는 것을 구매라는 말로 쓴다. 매수하다 라고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 구매, 매입 모두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매수하다는 매입이나 구매에 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들이다라는 의미를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수하다가 어떤 뜻으로 전용돼서 쓰일 수 있냐면 사람의 마음을 돈 주고 사다 라는 의미로 전용돼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재판을 하는데 재판장에게 뇌물을 주고 그 사람이 나한테 유리한 판결을 하게 한다. 이런 의미로 매수하다 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매점이라는 말은 일정량 이상을, 즉 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양 이상을 사들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매점과 같은 말로 매석이라는 말이 있고 매점 매석이라고 한꺼번에 쓸 수도 있습니다. 예매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물품이나 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날짜 이전에 사들이는 것을 또는 시간 이전에 사들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매매라고 하는 것은 금전적 가치를 지불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강매하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통상 강매하다 이 매자는 사게 한다는 뜻입니다. 불매 운동은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그 기업에서 만든 물건을 사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행위를 얘기합니다. 도매라고 하는 것은 B2B 거래를 얘기합니다. 즉 최종 소비자한테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 소비자한테 물건을 판매할 사람한테 물건을 판매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수매라고 하는 것은 공적 기관에서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사들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필요로 하는, 예를 들어서 농약 대금이라든지 이러한 비용이 실제 그 농부가 산출을 한 농작물을 판매한 금액보다 더 높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이제 보전해 주기 위해서 세금에서 일부를 부담해서 농작물을 사들이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수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한자는 팔다 라는 의미의 매자가 되겠는데요. 원래 사다라는 매자는 이렇게 넉사자 밑에, 물론 이게 넉사는 아닙니다. 넉사자 밑에 그 조개패자로 이렇게 구성이 되지만 요게 위에 선비사자가 이렇게 올라앉아 있으면 요게 팔다 라는 의미의 사자가 됩니다. 자, 매자가 됩니다. 그래서 재화를 넘기다, 돈을 받고 물건을 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같은 매자예요. 파는 것, 사는 것도 매자지만 파는 것도 매자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에서 총 15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매매하다 하면 사고 판다 라는 뜻입니다. 살매자 팔매자 해서 사고 팔다. 판매하다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돈 주고 물건을 내보내다. 매각하다 라고 하는 것은 판매와 매각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뉘앙스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판매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동산, 어떤 상품을 돈 주고 내보내는 걸 얘기하는데, 매각은 회계 처리상 물건을 내보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매출액이라고 하는 것은 판매 총액을 얘기하고, 매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공간. 이건 하나의 룸일 수도 있고 빌딩일 수도 있죠. 매도라고 하는 것은 팔아 넘기는 걸 얘기하는데, 요 매매 또는 판매할, 매각할 때의 그 뜻과 이 매도하다, 이 매도도 하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매도하다의 뜻이 미세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매도하다는 권리를 넘기는 상황에서 주로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주식을 넘긴다. 그러면은 그 주권을 넘기는 거죠. 이럴 때 매도하다 라는 말을 쓴다. 소매라고 하는 것은 최종 소비자한테 파는 것을 얘기합니다. 전매라고 하는 것은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주로 전매는 국가기관에서 국가 재정 충당을 하는 목적과 특정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담배다 그러면은 흡연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담배값을 대폭 인상을 하고, 그 인상한 폭을 세금처럼 국가 재정으로 쓰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냥 한자가 다른데 구를 전자를 쓰는 전매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전매는 사들인 물건을 원래 그 물건을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사들이는 게 아니고 차액을 남기기 위해서 사들인 다음에 그대로 파는 것을 얘기합니다. 매춘부라고 하는 것은
돈을 받고 성을 접대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매춘부는 주로 여성이죠. 매진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영화관이라든지 또는 뭐 음악회라든지 이런 어떤 이제 그 한시적이고 또 일시적인 어떤 상품에 대해서 모두 팔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하나의 부수와 세 개의 한자 및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10개씩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또한 외국인 중에서 한국어를 배우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한글 단어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운용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